네, 여러분 정규제 칼럼을 클로징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오는 주말에 10월 3일 오후 6시에 한국경제신문의 1층 소공원에서 극강 교수진과의 이 가을밤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극강 교수진들을 직접 만나서 사인도 좀 받으시고 또 아주 기가 막힌 또 기타나 뭐 이런 것도 또 행사가 있습니다. 기타로 클래식 기타로 치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재밌게 또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정규제 뉴스 이 유료 가입하는 것도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술자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우는 게 완전히 저 같은 이 인터넷 환경의 초보자들도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누르면 바로 그 다음 화면이 착착 자동으로 화면이 안내 화면이 뜨도록 해달라. 구태여 뭐 왼쪽 위에 이렇게 누르고 찾아서 뭐 번호를 어디에서 입력하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문자로 번호 받고 그걸 또 외워야 되고 그걸 또 여기 또 켜가지고 또 번호를 찍는 구멍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되겠는가 하고 저도 매번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또 뭐 개인정보 보호다 뭐다 하여튼 이유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한바탕 제가 어제 제가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 골프 운동을 나가서 다 이제 정규제 TV는 다 잘 아는 친구들이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유료 등록을 하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주 뭐 친한 친구들도 그 모양이니 여러분들도 뭐 아마 이거 정규제 TV 그 뭐 하나 그냥 간편하게 하나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해보면 또 엘 안 하고 또 뒤로 가서 찾아야 되고 뭔가 또 번호를 메모해야 되고 귀찮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래도 등록을 좀 많이 해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선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소위 안심전화에 의한 총선 후보 결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청와대하고 김무성의 갈등에 대해서는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친박 좌장이다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누군지는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친박이라고 간혹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거나 또는 김무성 파다 또는 뭐 유승민 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거나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그게 그 얼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상적인 어떤 안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구조가 종종 그럴싸한 명분이나 제도적 설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간혹보다는 좀 더 자주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국회의원의 후보를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들이 선거일 날 가서 뽑으면 되는데 지금 완전 프라이머리 한 군데 모여서 당원들이 모여서 자기 당에서 그 지역에 출마할 후보를 찍는 그런 행사를 벌여서 소위 완전 국민경선제, 완전 당원경선제죠. 늘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그 제일 좋은 거 아니죠. 국민들은 다 자기 지지정당이 있으니까 지지정당에 자기 회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원이 되고 그 당원들이 모여서 그 당원들 중에 가장 엑셀런트하고 잘 지적으로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뽑고
그 자를 자기 당의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고 당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 자를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또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제도가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실제로 당원이라고 모여보면 그야말로 등산버스, 전세버스에서 볼 수 있는 풍경화들이 연출이 되죠. 말하자면 참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좀 한가한 자영업자 또는 그저 동네에서 이런저런 참견이나 많이 다니는 동네의 무슨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거간꾼 또는 통반장 뭐 이런 정도 분들이 모이게 되는 그래서 대표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또는 무작위 추출법이 상정하는 평균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대리인들이 집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정치학 교과서는 국민 각자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좋은 민주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적절하게 무관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치가 사실은 좋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정말 미치게 되는 거죠. 야, 정치 저거 좀 잘할 수 없나라고 이제 격분하게 되면 왜 대통령이 저자여야 하나? 저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투표장에 가기 싫은데 끌려나가는 거예요. 왜?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나는 이 여자가 좋은지 뭔지는 몰라도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므로 나는 투표장으로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학 교과서들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가 아니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 대중들이 선택하는 그래서 정당성도 물론이거니와 대표성 이 가져야 하는 정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는 합법성을 확보한 우리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아서 그건 말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에 그렇게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정치적 디시전으로부터 원거리에 존재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세금을 열심히 내고 더 충직하게 일반 국민적 의무를 다하는 소위 침묵하는 다수 대중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침묵하는 다수 대중이라고 하는 중심축에 어떻게 정당들이 어프로치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정당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침묵하는 오히려 균형 감각 있는 다수 대중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할 권리야말로 정치적 권리에 포함된다. 나는 투표장에 안 간다. 왜? 너 후보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전부가 꼴보기 싫으므로 나는 투표를 거부할 권리, 나는 무효표를 던질 권리, 나는 투표 자체를 보이콧할 권리. 언젠가 우리나라 선관위에 있는 정신병자 중에 일부 정신병자들이 무슨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정말 정치를 모욕해도 유분수죠. 정치적 권리야말로 지금 정치판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욕을 해서 이것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헤쳐먹어라. 나는 너희들 전부가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정치적 자유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근데 야, 투표장에 안 나와서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찍지 않으면 너는 벌금이야 라고 정치인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업이니까. 그래서 완전 프라이머리가 되었건 안심번호가 되었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를 투표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좋은 정당 정치를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당 자체를 선택하는 아주 심플한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그거 안 하려면 정당이 필요 없죠. 선거 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선거 때만. 아니면 정당도 필요 없죠. 그저 컴퓨터 한 대씩만 있으면 IT 민주주의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IT 민주주의 한다. 근데 국민 대부분은 정치로부터 무관심해지고 싶은 겁니다. 야, 너희들이 해.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아이, 그래, 세금 내라 그러는데 조금 낼게. 근데 너무 세금 많이 내라고는 하지 마. 너희들 정치 마음대로 해 먹어. 뭐, 거들먹거리든지, 똥폼을 잡든지, 재벌 회장을 부르든지, 너 마음대로 해. 나는 그저 자연인 홍길동으로, 나 그저 생활에 엔조이하고, 정치 너희들이 해.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먹어. 라고 할 권리가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 권리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완전 프라이머리라든지 안심번호라든지 국민들에게 뭔가 끊임없이 나와서 억지로라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거는 자유권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능멸하는 거. 능멸하는 거. 그래서 공산주의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은 겁니다. 99%가 투표해가지고 찬성률 99% 이런 것을,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 독재지.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정치에 신경을 꺼도 되도록 하는 게 정치의 기본적인 목표다. 정치로부터 무관심할 자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먹어. 세금 뭐 그래 조금 더 낼 테니까 너무 많이 내라고는 하지 마. 정도로 나는 타협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정치적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전부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당 행사에 누가 참여합니까? 정당 행사에 누가 참여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정규제 뉴스를, 정규제 TV를 아껴주시는 분들 중에 애국 보수들의 모임에는 가지만 정당의 행사에는 안 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정당의 행사에는 안 가. 그럼 정당의 행사에는 누가 가냐? 동원된 사람들. 동원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원된 사람. 개인적 지지자, 뭔가의 관계에 의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트레스트 집단만 가는 거예요. 그 인트레스트 집단만 가게 될수록 그 디시전은 일반 국민들이 디시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소위 당심하고 국민의 마음하고가 완전히 괴리되는, 그 새누리도 새정치도 몇 번 그렇게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새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는 당심하고 국민들의 관심하고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소위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과 일반 국민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친노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보를 내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니까 새누리도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마치 모든 떡을 우리가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이전투구를 시작하는 거죠. 공천권을 가지고. 이런 정치여서는 안 되거든요. 정치에 무관심할 자유. 둘째, 역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역선택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서 혹시 얘기를 들으면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과정에서 저는 좌익들의 투표에서 이명박을 절대로 찍지 않을 사람들이 대거 뛰어들어서 이명박을 후보로 만들어 올리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명박 후보는 BBK다 뭐다 해서 일단 후보가 되고 나면 온갖 종류의 비리를 몇 건만 터뜨려도 뭐 포스코 땅이다 뭐다 해서 터뜨리면 MB는 날아간다 라고 혹시 오해했던 것 아닌가. 그거지 MB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그쪽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케이 MB를 일단 후보로 만들어 올리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대거 들어가서 역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박 진영이 지금도 굉장히 너버스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설계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합리적 무관심의 영역에 존재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과 김무성 대표가 두 분이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가서 찍어줘야 되고 뭔가 가서 또 의견 표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선거를 2번씩 3번씩 해야 되는 아주 이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를 뽑아달라고 계속 그러지 말아라 좀. 선거할 때 한 번만 할게. 내가 투표장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중들을 생각하고 정치적 제도를 그 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느냐 마느냐는 것을 제가 일산에 살 때 언젠가 제가 정규제 TV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학부형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산 지역에 또는 분당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을 중3 학부형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70몇 %의 평준화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진짜로 평준화를 지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일산의 백석고등학교에 내 자식이 지금 성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혹시나 평준화 뺑뺑이를 돌리면 내 아이가 성적이 아닌 운에 의해서 그래도 n분의 1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얻지 않을까라고 역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좌익들이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 정말 평준화 여론조사라고 하는 사기극을 벌린 거죠. 모르죠. 자기들은 사기칠 의사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또는 학부형들의 역선택, 백석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n분의 1의 기회를 자기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오히려 시험을 치지 않는, 왜 자기 자식 시험을 치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시험을 치지 않는 평준화라고 하는 툴을 선택해서 자기 자식을 백석고등학교에 넣을 수 있는 n분의 1의 기회를 갖고 싶어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역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오히려 적극적인 빠들의 역선택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뭔가의 제도를 설계할 때는 합리적으로 무관심한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은 정치적 권리의 기본은 정치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위에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하는 점을 김무성 대표와 정당인 또 정치인들에게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는 권리가 정치적 권리의 기본이다.
그런 보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라든지 제도를 설계해야 그게 작동이 되는 거다. 그저 이상적으로 초등학교, 초딩 국민학교에서 반장 뽑듯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애장난같이 이상론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10월 3일 오후 6시 한국경제신문 1층 소공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